제가 우리의 여행 얘기를 알프스와 더불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프스 여러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주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그 풍경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죠? 유럽의 지붕이라고 그러죠. 알프스를. 그만큼 이제 높은 산들이 모여 있는데 유럽에서 알프스를 공유한 나라는 7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가 있겠죠. 슬로베니아가 있고 7나라들이 이걸 조금씩 다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알프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장면 속에 마리아가 7아이들 데리고 막 뛰어가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 그 알프스 초원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거기가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입니다. 여러분들 오스트리아 여행을 하시면은 꼭 빼놓지 않고 가는 곳이 비엔나하고 짤츠부르크입니다. 짤츠부르크의 이 대명사 같은 인물이 있죠. 모차르트입니다. 바로 이 짤츠부르크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짤츠부르크의 이제 모차르트 생가를 보고, 그래서 모차르트는 사실은 당시에 음악과 관련된 주교의 소유품이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고 듣고 해서 작곡가가 필요하니까 모차르트가 있어야 되는데, 모차르트는 좁은 동네보다는 비엔나를 가길 원했죠. 그래서 이제 비엔나로 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뭐 한 짤츠부르크에 갔을 때 모차르트 얘기를 듣는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알프스 지방에 들어갑니다. 알프스의 초입에 짤츠부르크가 있어요. 이 짤츠부르크에서 알프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한 가족의 이야기, 그게 사운드 오브 뮤직이죠. So, a needle pulling thread, la, a note to follow, so, tea, a drink with jam and bread, that will bring us back to dough. 사운드 오브 뮤직에 등장했던 장소, 가장 첫 번째로 기억나는 곳은 폰트랩 대령 일가가 함께 살았던 저택 있죠. 멋진 호숫가에 지은 저택. 그 저택 옆에 보면 온실 같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첫 딸 리즐이 자기 보이프렌드인 그 집 배운 남자친구하고 I am 16 going on 17 하는 그 영화 부르는 장면. I am 16 going on 17, I know that I'm naive. 온실 같은 건물을 가제보라고 그러는데, 그 가제보도 찾아가고 정원을 하나 가게 돼요. 헬브룬이라는 그 성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미라벨이라는 정원이 있습니다. 아주 예쁜 정원인데 영화 속에 등장을 하죠. 마리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나옵니다. 정원을 뛰어다니면서 거기서 또 노래를 함께 부르고.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스토리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폰트랩 대령이 나오는데, 이분이 군인이죠. 예비역 대령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해군 장교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바다가 없습니다. 근데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해군 장교가 오스트리아의 해군복을 입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1880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면요, 리에카라는 곳이고 지금 현재로는 국명이 크로아티아입니다. 아드리아해라는 게 있는데, 아드리아해가 뭐냐면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 오른쪽 바다가 아드리아해입니다. 크로아티아가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원이었습니다.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크로아티아를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해군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스트리아에 가가지고 짤츠부르크에서 그 많은 아이들과 생활을 하다가 마리아를 만나게 돼서 실제 영화처럼 이게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그 실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1차 대전에 잠수함 함정을 타게 됩니다. 옆에서 어느 영국인이 와서 어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인데 1912년에 세계 최초로 어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잠수함과 어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두 사람의 관계에는 밀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단서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아가사라는 분인데 화이트 헤드의 손녀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7자녀를 낳습니다. 영화에 보면 7자녀가 등장을 하죠. 첫 부인과 7자녀를 낳고 첫 부인이 1924년경 죽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폰트랩 대령이 마리아하고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마리아와 사이에 또 3명을 낳습니다. 실제 폰트랩 패밀리의 가족은 자녀가 10명이 돼요. 영화 속의 7명 등장인물은 첫 번째 부인이 낳은 7명을 모델로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그 딸아이 하나가 병에 걸려가지고 좀 몸이 아팠어요. 거기에 있는 수녀원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이를 좀 돌봐줄 가정교사가 필요하니 좀 알선을 해달라. 이렇게 돼서 이제 마리아가 가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비엔나 출신의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비엔나에서 태어났는데 고아로 자랍니다. 수련원에 가게 된 계기가 미사를 보러 갔어요. 바하의 음악이 그날 들렸어요. 그걸 듣고 있는데 놀랍게도 마리아한테는 신이 자기한테 굉장히 귀중한 메시지로 들렸던, 그때 수녀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논베르크라는 수녀원에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짤츠부르크에 있었죠. 폰트랩 대령이 아이들을 위한 가정교사, 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폰트랩 대령과 만나게 되는데 결혼은 1년 후에 하게 됩니다. 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마리아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 아이들과 지내면서 어떤 그 부모의 사랑을 자기가 줄 수 있다는 걸 또 깨닫고, 폰트랩 대령과의 결혼이라는 것보다는 저 7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모성애가 작동하지 않았나. 마리아의 성격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와는 좀 다르게 이런 성격이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키웠던 딸들이 한 그 잡지의 인터뷰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영화에 보면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아주 아이들을 사랑하고 현모양처 아주 훌륭한 엄마처럼 비춰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마리아가 성격이 굉장히 불같습니다. 일단 화가 한번 나면은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문 쾅쾅 닫고 소리를 지르고 잔소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그렇게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는 그게 아주 잠깐이었대요. 그것만 지나가면은 또 금방 상냥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고 했던 엄마였답니다. 가족들이 합창단을 구성해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는 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공황기가 옵니다. 폰트랩 대령은 또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짤츠부르크로 왔는데 전후에 온 공황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결국은 생활이 어렵게 됐어요.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족 공연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 또 수입이 생길 수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 아이들이 음악을 좋아하니. 가족 공연단이 공연을 하게 되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어요. 1936년도 모차르트를 기념해서 만든 짤츠부르크 뮤직 페스티벌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금메달 우승을 하는 거죠.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가족 합창단이. 마지막 영화 장면을 생각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짤츠부르크를 뜨게 됩니다. 즉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마지막인데, 이 오스트리아가 1938년이 되면은 독일 나치 제국의 합병이 돼버립니다. 군인으로서 오스트리아의 군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나치 군인이 되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나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치 해군에 들어와서 다시 복무를 해주길 원한다. 그렇게 하면은 가족 합창단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기서 내가 해군에 복무한다는 건 불명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벗어나길 결심합니다. 1938년도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죠. 공연이 끝나는과 동시에 몰래 가방을 싸가지고 도망을 가서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극적인 피날레를 보여주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폰트랩 패밀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여행을 하면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미국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미국에서 공연을 먼저 해야 되겠다. 1938년도에 미국에 도착을 해요. 공연을 하면서 정착을 하죠. 미국 동부에 뉴잉글랜드 지방 쪽에 있는 버몬트라는 그린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고 거기에 겨울이 되면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자기 고향에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 어디냐? 찾아간 곳이 바로 버몬트의 스토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폰트랩 패밀리 리조트라는 거를 짓습니다. 근데 리조트 안에서 뮤직 캠프를 차립니다. 사람들이 거기 오면 노래도 불러주고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리조트 사업을 아주 활성화시킵니다. 리조트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폰트랩 대령이 낳은 3 자녀 중에 가장 막내. 지금도 살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리조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짤츠부르크에 가시면은 패밀리들이 짤츠부르크에서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던가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영화를 오버랩 시켜서 보는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현실 이야기와 곁들여서 들려드리는 겁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이 명작 영화를 통해서 한 가족의 또 가족사를 쳐다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짤츠부르크 가실 때는 꼭 이 영화를 한번 더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맵시 있는 로드마스터 조성하였습니다.